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규훈입니다. 전력공학 11장 수력발전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수류가 고체에 둘러싸여 있고요. A로부터 유입되는 수량과 B로부터 유출되는 수량이 같다고 하는 이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일한 고체로 이 수류가 둘러싸여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들어오는 유량이 모두 통과를 하겠죠. 이때 A라고 하는 단면적을 A1이다 라고 하고요. 그때의 유속을 V1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단면적과 유속을 곱한 것은요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출되는 부분이 이 B지점에서의 단면적 A2와 이것을 통과하는 V2가 있다라고 했을 때 A2 곱하기 V2가 일정하다, 동일하다라고 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단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속은 떨어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이 뭐였습니까? 바로 유량 연속의 정리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수차의 캐비테이션 방지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어요. 이 캐비테이션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는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인근, 그 러너 날개 주변의 압력이 감소함으로써 그 주변에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는 캐비테이션 현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속도 자체를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특유속도, 다르게 말하면 비속도를 너무 크게 잡지 않고요. 그리고 과부하 운전을 가능한 피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그 러너, 그 날개에서 우리가 침식에 강한 금속 재료로 사용을 한다면 뭐 부식이라든지 침식에 좀 더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을 골라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흡출수들을 증대시킨다가 아니라 감소를 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흡출관을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틀린 선지를 골라주시면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전력계통에 경부하시나 또는 다른 발전소의 발전 전력에 여유가 있을 때 이 잉여 전력을 이용하여 전동기로 펌프를 돌려서 물을 상부의 저수지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에 따라 이 물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발전소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자, 문장이 살짝 바뀌어서 출제가 되었죠.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야간 또는 심야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잉여 전력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얻은 전력을 어디에 쓰냐? 밤에 우리가 전동기로 펌프를 돌려서 아래에 있는 물을 상부로 끌어올리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그 저수지에 물을 보관을 하다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즉 첨두 부하가 사용을 할 때, 가장 부하를 많이 사용할 때 그 물을 내려줌으로써 우리가 발전을 하는 방식을 우리는 양수식 발전소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장이 살짝 바뀌었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죠. 발전 전력에 여유가 있을 때 잉여 전력으로 우리가 물을 상부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부하가 많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는 양수식 발전소다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총락차 300, 사용수량 20, 세제곱미터/세크, 수력발전소의 발전기 출력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각각 수차, 발전기 효율이 주어져 있고요. 손실낙차는 총낙차의 6%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지금 수력발전소 발전기 출력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력 P다라고 하는 것은 9.8에 사용유량 Q에 그 다음에 유효낙차다라고 해서 우리가 H다라고 했어요. 그냥 총낙차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효한 낙차, 손실을 제외한 낙차가 H가 되고요. 각각의 이 효율을 고려해 준 게 바로 발전기의 출력이 된다라고 했었고, 이 발전기 출력의 기본 단위는 킬로와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9.8에 지금 Q가 20이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H가 지금 총낙차는 300이에요. 근데 이것을 유효 낙차로 바꿔주기 위해서 지금 이 손실 낙차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6%를 뺀 0.94를 곱해준 게 바로 유효 낙차가 되겠고요. 각각의 효율을 고려해주게 되면은 수차 효율이 0.9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의 효율이 0.98이다 라고 주어져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계산한 값이 킬로와트로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산기에 넣어 주었을 때 49,000 단위는 킬로와트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메가와트예요. 그래서 이를 메가와트로 바꿔주면
49 메가와트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1번 4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댐의 부속 설비가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 흡출관이죠. 이 흡출관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낙차를 높이기 위해서 수차 이후에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댐에는 있는 부속 설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댐에 있는 부속 설비의 대표적인 거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수로, 수조, 취수구가 있게 되겠죠. 흡출관은요, 그 이후에, 수조 이후에 있는 부속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수구에 제수문을 설치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해당 내용은 이론 시간에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수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제자가 제어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제어하냐? 자, 바로 유량을 제어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바로 찾아줄 수가 있어요. 바로 유량을 제어한다. 다르게 말하면 유량을 조절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유연학차 75m, 최대 사용 수량 200 세제곱미터/s, 수차 및 발전기의 합성 효율이 70%인 수력 발전소의 최대 출력이 약 몇 메가와트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발전소의 최대 출력을 묻고 있습니다. 수력 발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P다라고 하는 것은 9.8에 Q에 H에 효율 2타가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이때 기본 단위는 킬로와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시간에 찝어졌던 공식이었죠.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9.8에 지금 Q가 200이죠. 그래서 200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H는 유효낙차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유효한 낙차라고 해서 우리가 75를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주어진 효율이 수차 및 발전기의 합성 효율이 0.7이다라고 합니다. 자, 합성 효율이니까 그냥 0.7 하나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0.7 넣어주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 나오냐? 지금 계산기에 넣어주시면은요. 지금 10, 2, 90, 0 해서 102,900kW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 이 값을 문제에 있는 메가와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 주었을 때 메가와트로 나타냈을 땐 102.9 메가와트가 나오게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수력발전소에서 조합수조를 설치하는 목적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조다라고 하는 거는 안정성을 기본적으로 높여주고요. 유량을 조절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조합수조다라고 하는 거는 압력을 조정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효과가 무엇이었냐면 수격작용을 완화시켜준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수압철관을 보호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는 수압철관이 아니라 수압관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조합수조를 설치함으로써 수압관의 보호를 할 수가 있다.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수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수차 중 15m 이하의 전압차에 적합하여 조력발전용으로 알맞는 수차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우리가 이론 시간에 다루지는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답식으로 정답을 기억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각각의 수차 앞에 있는 이 의미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문장 내용을 이해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이름 수차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암기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차 중 15m 이하의 전압차에 적합하다라고 한다면 이 투블러 수차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학차 100m, 최대 사용 수량 20 세제곱미터/s, 수차 효율이 70%인 수력발전소의 연간 발전 전력량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공식은요, 이 발전소의 출력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묻는 거는 연간 발전 전력량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력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했었죠? 바로 출력 P에다가 시간 T를 곱해 주었습니다. 이때 단위를 우리가 킬로와트 아워다라고 한다면 이때 시간 T는 뭐가 되었죠? 우리가 시간으로 곱해 주어야 한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동일하게 이 P를 한번 계산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P는 공식을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9.8에 Q에 H의 효율 2타를 고려해주면 된다라고 했었고 지금 9.8에 나머지 값들이 그대로 다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최대 사용 수량이 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효낙차가 100m. 마지막으로 효율이 지금 수차율 0.7이 주어져 있다라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전기 효율도 주어졌네요. 그래서 0.85까지 고려해 주었을 때 이것을 계산한 답이 무엇이냐? 제가 적어 왔어요. 자, 11662죠. 그래서 11,662라고 하고 단위는 킬로와트라고 지금 출력을 먼저 뽑아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값은 뭐였어요? 지금 출력 P였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지금 연간 발전 전력량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연간이에요. 연간. 1년 동안이기 때문에 시간을 넣어 주었을 때 1년에 대한 시간을 넣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1년은 365일이 되고요. 여기에 하루는 24시간을 넣어준 게 바로 연간 발전 전력량이 된다. 이것을 그대로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10 곱하기 10의 7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단위는 뭐가 되냐? 킬로와트 아워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차의 투기속도 NS를 나타내는 계산식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문자가 그대로 다 주어진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수차의 투기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딱 공식을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투기속도 NS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했냐? 자, N에 P의 2분의 1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H에 원래 마이너스 4분의 5제곱이 되었는데, 자, 이 마이너스 4분의 5제곱을 분모로 넘겨준 형태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겨주게 되면은, 자, 분모로 가죠. 분모로 가서 H에 4분의 5제곱이 되겠고요. 이게 바로 동일한 투기속도가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분모꼴 형태를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형태를 찾아주시게 되면은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수력발전 문제풀이까지 끝내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시간에 찝어줬던 문제만 해서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수업도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